안녕하세요. 행복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임예린입니다. 부동산에서 헷갈리기 쉬운 용어 중 하나가 전전세와 전대차예요. 이름도 비슷하고 상황도 헷갈리기 쉬워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과 사례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알아볼게요.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빌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집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전세로 빌렸는데 개인 사정으로 집에 살 수 없게 되면 C씨에게 월세 50만 원에 다시 빌려주기로 했다면 이게 전대차예요. A씨는 임차인 겸 임대인, B씨는 원래 임대인, C씨는 전차인이 되는 구조예요. 뭔가가 복잡한 것 같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개념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용어들도 너무 생소하고요. 쉽게 내가 빌린 집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상가의 경우에는 명도소송까지 갈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전전세란 여기서 전세는 일반적인 전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으로 등기된,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그 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 전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전세는 전세로 빌린 부동산을 다시 전세로 제3자에게 넘기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A씨가 B씨의 집을 보증금 2억에 전세로 빌린 뒤 C씨에게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전세로 재임됐다면 A씨는 5천만 원 차익을 얻게 되고 C씨는 실질적으로 B씨의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게 되는 구조예요. 전전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지만 계약서에 전대차 금지 조항이 있으면 불가능해요. 또 중간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사라지면 마지막 입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권 설정, 전세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위험을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또 전전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장점으로는 첫 번째, 보증금 차익이 가능해요. 중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로 빌린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넘겨서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실 위험이 줄어들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간 임차인이 관리 운영을 하니까 공실 걱정도 줄일 수가 있어서 좋고, 또 세 번째로는 세입자 기회가 확대가 돼요. 최종 전차인은 원래 구하기 어려운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사업적 활용이 또 가능해요. 특히 상가나 건물 전전세는 중간 임차인의 임대사업 수익 모델로 활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전전세 단점으로는 첫 번째, 보증금 반환 위험이 있어요. 중간 임차인이 부도나 잠적을 하게 되면 최종 임차인은 보증금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 구조가 복잡해요. 3자 간 계약이라 각자 권리 의무가 얽혀 있어서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임대인의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대차 금지 조항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 임차인이 관리비나 비용을 추가 요구하면 최종 전차인이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대차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점으로는 첫 번째, 월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빌린 공간을 다시 제3자에게 월세로 넘겨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임대인 입장에서도 안정적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면 공실이나 관리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공간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요. 임차인이 직접 쓰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하게 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 무효 위험이 있어요. 동의 없이 진행하면 제3자와의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어서 피해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 임차인이 양쪽에서 책임을 지게 돼서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들을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특히 전대차 같은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계약서에 전대차, 전전세 가능 여부를 명시하셔야 되고, 중간 임차인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 등기부 등본, 전세권 설정,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셔야 하고, 또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전대차와 전전세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책임 구조와 위험 요소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전대차는 월세, 전전세는 전세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구분하기가 한결 쉬워요. 특히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지만 전전세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동의 없어도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전전세에서는 중간 임차인의 부도, 잠적 등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그리고 계약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긴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안전하고 부동산 거래가 되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